네, 그럼 이번에는 미국 항공기 사고와 관련해서 전문가 연결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인찬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가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조금 전 보도 내용부터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사고 직전에 공항 관제사가 헬기 조종사한테 여객기 뒤로 지나가라고 했다는 교신 내용이 공개됐는데요. 혹시 이 내용 보셨는지요? 네, 봤습니다. 그래서 이 조종사가 관제사가 그 여객기를 뒤로 지나가라고 얘기했는데 예. 헬기 조종사가 여객기가 보인다. 시각적 분리 요청이다라고 말했다는 부분에 있어서 요 시각적 분리 요청이라는 건 그러니까 잠시만요. 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네네. 사고 30초 전에 관제사가 헬기 조종사한테 여객기가 보이냐고 물었고 네. 헬기 조종사가 보인다고 답했고 그러면서 네네. 시각적 분리 요청을 했다는 거죠. 네네네. 예, 그걸 지금 기사 발표가 그런 식으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예, 이게 이제 두 가지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내가 민간 항공기를 지금 현재 받고 내가 알아서 시각적으로 민간 항공기를 회피하겠다는 의도이고요. 예, 또 한 가지 의미로는 나에게 회피할 방향과 고도를 지시해달라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이 후자의 경우에는 예, 내가 대답은 여기를 봤다고 얘기했지만은 이게 불확실한 거죠, 본인은. 예, 정확히 저 비행기가 확실한 건지. 근데 문맥상을 보면은 전제의 경우로 내가 민간하게 봤기 때문에 내가 알아서 시각적으로 회피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아하. 그런데 이게 공중 충돌이 그 30초 후에 일어났다는 거는 굉장히 사고 분석 시에 내가 파악을 해야 될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왜 그랬는지는 과연 그 CBR 통해서 분석을 해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사고 30초 전에 관제사가 헬기 조종사한테 이야기했고 보인다고 대답한 이후로 10여 초 뒤에 네.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고 원인은 아직 정확하게 나오진 않고 이 교신 내용만 나오고 있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SNS에 관제탑은 헬기에 무엇을 봤느냐고 묻는 대신에 무엇을 해야 할지 왜 말하지 않았냐라고 글을 네. 올려서 조금 전에 네. 특파원은 인재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관제사는 그 헬기에게 보았냐고 물어보지 말고 바로 예. 회피할 방향과 고도를 지시하지 않았냐는 소리로 들리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공유 충돌을 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런 의미인데 사실 그 공항에는 그 ASR이라는 그 레이더가 있습니다. 공항 접근 감시 레이더인데 네, 그 레이더는 공중에서 접근하는 항적을 쉽게 확인이 가능하지만 적어도 지상에서 표면에서 붙어서 오는 헬기 같은 경우는 때로는 이 접촉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접촉이 안 되더라도 공항 관제 구역을 통과하는 모든 비행기들은 공항 관제탑에 교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 교신상으로서는 서로 확인이 될 수는 있겠죠. 위치적으로 네. 대략적인 위치. 근데 그 대략적인 위치가 객이 접근하는 항공기 근처이기 때문에 아마 관제사는 계속적으로 군 헬기 조종사에게 유관 확인을 한지를 확인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조종사도 봤다 얘기하길래 예. 밑으로 회피하다. 근데 그런 적극적으로 지시를 왜 하지 않았냐? 즉 대통령 말씀은 관제사는 헬기 조종사에게 그렇게 수동적으로 하지 말고 바로 헤딩 및 피할 방향과 고도를 지시를 했어야 된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는데 예. 다시 그렇게 관제탑에서 그런 상황을 인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 네. 대통령은 모든 보고를 받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있고 네, 그러면서 이제 지금 이 관제사를 탓했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근데 네, 말씀하십시오. 예, 지금 이제 말씀하시기로 ASR 레이더라는 게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관제사가 헬기 조종사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여객기 조종사하고는 여객기 조종사는 이 이야기를 못 듣습니까? 당연히 못 듣습니다. 왜냐하면은 교신 주파수가 다릅니다. 민간 항공기와 군용 항공기. 예. 민간 항공기는 VH뿐만 아니라 쓰고
군용항공기는 UHF망이라는 주파수를 쓰기 때문에 서로 교신한 내용을 인지를 못합니다. 예. 다만 그럼 왜 그 민간항공 조종사한테 그런 그 항적 정보를 주지 않았느냐 했을 때 경우에는 사실 그 후면에서 접근 착륙하는 항공기 후면에서 지나가는 항공기에 대해서 민간항공기에 굳이 항적 정보를 제공할 필요는 없거든요. 예. 그래서 오히려 후면에서 접근하는 항공기에게 시각적인 분리를 지시하고 확인할 수 있는 의무는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마 네. 지적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예. 통상적으로 그 관제 주파수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 간에 조종사들끼리 위치 확인이 서로 안 되는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보도 내용을 보면 또 이 여객기 조종사가 착륙 직전에 네. 활주로 변경을 요청했다고 그럽니다. 네. 그러니까 변경을 요청하고 그걸 이제 승낙했다면 네. 이런 과정도 헬기 조종사는 모르는 상황일 거잖아요. 당연히 확인이 안 되죠. 주파수가 틀리기 때문에 무슨 예. 지시를 했는지 어떤 상황에 있는지는 모르죠. 그러니까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 중간에 있는 네. 관제사를 탓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그럴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예. 우리나라에도 이 민간 여객기하고 군용 헬기가 함께 운용되는 공항이 있지 않겠습니까? 많이 있죠. 대표적으로 지금 저희 그 민간과 군용기가 운영하는 항공이 대표적 김해공항이 있겠죠. 예. 그리고 헬리콥터가 주 공항으로 사용하는 데는 청주공항인데 청주도 이제 우리 민간공항이 민간 항공기가 운영을 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민간 항공과 군용기가 복합적으로 운영하는 곳이 우리나라도 한 5군데 정도 있습니다. 김해공항, 대구, 청주, 광주, 사천, 포항까지 있겠네요. 네. 상당히 많네요. 네. 예. 사고 발생 위험도 비슷하게 있을 것 같은데 그동안 이런 걸 어떻게 조정을 해왔나요? 당연히 비슷하게 있죠. 그래서 각 공유 충돌 방지를 위해서 군이나 민간이나 적극적으로 교육 및 장비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항공기가 이 공중에서 다른 항공기가 마주칠 때 회피 절차는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일반적인 지침은 이 공중 충돌 방지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네. TKS라는 장비인데 이 TKS는 대부분의 민간 항공기에서는 그 국제 민간 항공기구 아이카 권고에 따라서 5,700kg 이상의 항공기나 객석수가 19석 이상의 모든 항공기는 장착하도록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TKS는 주변 항공기 위치 고도를 감지해서 충돌 위험이 있을 때 조종사한테 경고를 제공해주고 회피 기동을 지시하는데 네. 따라서 이런 그 공중 충돌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TKS 지시를 따르도록 권고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것이 2002년도 독일 이베링 상공에서 DHL 화물기와 러시아 항공기 Tu-154가 공중 충돌한 이후로 아이카오에서는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그래서 따라서 만일 이 관제사 지시와 이 TKS 지시가 서로 상충이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됐을 때는 조종사는 이 TKS 지시를 따르도록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한 우리 이런 군 항공기들은 보통 통상적으로 TKS를 장착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유관 관측 및 판단이 제일 중요하죠. 조종사가 직접 주변 항공 유관으로 확인해서 알겠습니다. 회피 여부를 판단해야 되겠죠. 그렇군요. 네. 사고 발생 이후 이제 거의 12시간 가까이 됐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이제 오전 11시 가까이에서 이제 사고가 났고 포토맥 강에서 이제 시신 30구 넘게 이제 수습됐다고 그러고요. 아직 30여 구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지금 거의 전원 사망했을 것이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이후 지금 사고 수습 과정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정상적으로 사고 수습이 이제 앞으로 계속 진행이 되겠지만은 이 공중 충돌 모든 항공기 사고 중에 공중 충돌 사고가 생존자가 극히 희박한 경우입니다. 대표적으로. 정상적으로 일반적인 통계적으로 보면은 일반 그 지상 사고, 공중 사고 다 포함해서 이 공중 충돌 사고가 거의 생존자가 희박합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은 생존자를 아마 찾지를 못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판단이 있었고요. 예. 추후 아마 이런 부분들 관제 지시를 아마 많은 포커스가 초점이 맞춰질 것 같은데
미국 대통령도 지시했었지만은 네. 모든 미국 관제자들도 많은 업무 로드가 있고 이런 장비상의 문제 등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많이 앞으로 추후 개선돼야 나갈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인찬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였습니다.